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스터디했는데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팀 쿡 등 빅테크 인사들마저 그의 채널에 앞다투어 출연할 15살부터 테크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마커스 브라운리의 목표는 단 한 번도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고,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저절로 풀릴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슈퍼 유튜버들의 또 다른 공통점 중 하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서먼의 윤서원입니다. 저는 2012년 한 방송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컨텐츠와 미디어 그리고 스타트업 씬에서 활동했는데요. 여러 회사를 다녔고 혼자서 사업을 시작한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만 저의 모든 커리어를 관통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컨텐츠로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까? 어쩌다가 저는 이 이상한 질문에 제 인생을 걸게 된 걸까요? 어찌 보면 시작은 참 순진했습니다. 제가 성장하던 시기는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였고 컨텐츠와 미디어 업계에서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신문은 곧 망한다. 앞으로 대세는 디지털이다.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제 모바일이 대세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미디어 생태계를 집어삼킬 것이다. 미디어 스타트업이 뜬다. 당시 저는 이 문장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업계에서 커리어를 쌓으려면 당연히 앞으로 대세가 될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서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디지털에서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해보니 현실은 그와 많이 달랐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로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콘텐츠 비즈니스가 어려운 이유는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영역에 있는 일인데요. 이 불확실한 토대 위에서 비즈니스를 건설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콘텐츠로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까? 부끄럽게도 아직은 정답은 모르지만 여러 실험과 관찰, 스터디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과 개선을 하는 공간이 바로 프로젝트 서먼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스터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찾은 몇 가지 키워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듯 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금은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요즘은 AI마저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콘텐츠의 홍수입니다. 이 넘쳐나는 콘텐츠들 속에서 내 콘텐츠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 1위 크리에이터인 미스터비스트가 찾은 답은 심플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볼 수밖에 없는 보랏빛소를 만들라고요. 사실 보랏빛소는 마케팅 구루라고 불리는 세스 고딘이 인터넷 초창기에 제안한 개념인데요. 미스터비스트는 이를 컨텐츠 세계에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독특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실제로 미스터비스트의 컨텐츠는 꽤 자극적이지만 대체로 보랏빛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스터비스트만 그럴까요? 이는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네일 크리에이터인 크리스틴 로텐버그는 차 전체를 네일 폴리시로 칠하는, 전에는 그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보랏빛소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사로잡은 바 있습니다. 한때 미스터비스트의 롤모델이라고도 불렸던 두드 퍼펙트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기상천외한 도전 콘텐츠를 만들면서 초반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을 때 콜롬비아에서는 한 10대 소년이 농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은 저마다 한 마리씩 보랏빛소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콘텐츠가 넘쳐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그리고 AI로 인해서 더 혼탁해질 콘텐츠 생태계에서 크리에이터로 살아남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가 바로 자신만의 보랏빛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넘쳐나는 콘텐츠 속에서도 내 콘텐츠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랏빛소를 한 마리 키워내면 문제는 다 해결될까요? 그랬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콘텐츠를 하나만 만들고 사라진다면 비즈니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콘텐츠로 살아남으려면 그런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저는 생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컨텐츠로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제1원칙이 보랏빛소라면 컨텐츠 비즈니스의 제1원칙은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 토대 위에 비즈니스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좀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리 과거 컨텐츠가 1000만 뷰, 1억 뷰가 나왔다고 해도 지금 컨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지나간 트래픽은 비즈니스적으로는 큰 소용이 없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어도 컨텐츠 발행을 멈춘다면 그 채널의 비즈니스 가치는 사실상 제로에 수렴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전 세계 1위 크리에이터 미스터비스트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미스터비스트는 지금까지 온갖 구설수와 논란에 휩싸였지만 컨텐츠 업로드는 절대 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과나 해명은 게시글이나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발행했죠. 저는 이건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스터비스트는 초기 5년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음에도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테크 분야 원탑 크리에이터인 마커스 브라우니도 마찬가지인데요. IT 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30대 초반인 마커스 브라우니는 테크 업계에서 VVIP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팀 쿡 등 전 세계를 주름잡는 빅테크 인사들마저 그의 채널에 앞다투어 출연할 정도죠. 그렇다면 15살부터 테크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마커스 브라우니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마커스 브라우니는 단 한 번도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년에 양질의 컨텐츠 100개 만들기였습니다. 그리고 15년 넘게 마커스 브라우니는 이 목표를 달성해 왔는데요. 그 결과 그는 전 세계 테크 원탑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구독자 수나 컨텐츠 반응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고퀄리티 영상은 100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셈이죠. 실제로 마커스 브라우니는 전 세계 테크 원탑 크리에이터가 된 이후에도 BBC 등 레거시 미디어와 경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상을 만드는 것에 욕심 있는 동료들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높은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그나마 확실한 것이 생산성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컨텐츠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꾸준함과 생산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컨텐츠는 한번 경험하면 그 가치가 급락하는 경험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어도 계속 비슷비슷한 컨텐츠를 만들면 독자들은 익숙해지고 질리게 됩니다. 따라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 때 늘 새로운 변화와 개선을 시도해야 하는데요. 아니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컨텐츠를 개선하는 사람이 롱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미스터비스트인데요. 미스터비스트는 초창기 게임 유튜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컨텐츠를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이런 개선과 변화에 가장 극적인 아이콘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로건 폴입니다. 운동과 격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로건 폴이나 그의 동생 제이크 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로건 폴의 시작은 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재다능했던 로건 폴은 한국으로 치면 관종으로 크리에이터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은 관종이었지만 그는 어느새 WWE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로건 폴은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컨텐츠는 패턴이 반복되면 쉽게 익숙해지고 금방 식상해지기 때문에 컨텐츠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개선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세계에서 이러한 개선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중간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컨텐츠를 만들면서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3가지 키워드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저절로 풀릴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창작자들 사이에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비즈니스는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슬프게도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컨텐츠는 내가 찍어낼 수 있지만 돈은 아무리 위대한 창작자라도 스스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게 만들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바꿔 말하면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컨텐츠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인기 있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업인 셈이죠. 이처럼 비즈니스가 전문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비즈니스를 잘 구축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탐구도 하고 실험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기를 얻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면 돈을 벌기도 어렵고
번 돈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는 언론주인재단의 요청으로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미디어 스타트업들이 망한 이유를 분석한 리포트를 쓴 적이 있는데요. 한때는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주목받았던 전 세계 주요 미디어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전, 5년 전에 인기 있었던 크리에이터가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고 비즈니스까지 잘 구축해서 좋은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귀한 사례들을 모아서 분석한 것이 최근에 나온 책 슈퍼 유튜버인데요. 슈퍼 유튜버들의 또 다른 공통점 중 하나는 그게 본능적으로든 아니면 실패와 학습의 결과든 콘텐츠로 조금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오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전문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1위 크리에이터의 미스터 비스트는 콘텐츠나 마케팅 측면에서는 본인이 주도하지만 회사의 운영과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사모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두두 퍼펙트 역시 NBA에서 활동한 바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 앤드류 야페를 CEO로 영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네일 크리에이터로 주목받았던 크리스틴 로텐버그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네일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저는 더 이상 유튜버가 아니에요 라고 선언한 뒤 수백만 명에 달하는 메인 채널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창작이 아니라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틴 로텐버그는 서브 채널을 통해서 팬들과 라이브로 소통하지만 본격적인 유튜브 활동은 접고 사업가로서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콘텐츠를 만들고 인기를 얻으면 쏟아지는 각종 비즈니스 제안에 본인의 에너지는 최소화돼 돈은 많이 벌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실 미스터 비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첫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햄버거 비즈니스는 초창기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운영상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소송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실패의 경험 이후 미스터 비스트는 초콜릿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경영자로 영입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제프리 하우젠볼드라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출신의 비즈니스맨에게 회사 전체 경영을 맡겨놓은 상태이고요. 이처럼 저는 컨텐츠가 잘 되면 자동으로 생기는 에고와 오만을 내려놓고 좀 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비즈니스를 세팅할 수 있어야 험난한 컨텐츠 생태계에서 롱런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를 창작과 경영의 분리라는 다소 고리타분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롤모델로 삼는 디즈니 역시 컨텐츠를 잘 이해하는 두 명의 비즈니스맨이 회사를 이끌면서 100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관련해 책 슈퍼 유튜버에서 저는 이렇게 썼는데요. 창작자에서 기업가로 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우는 자세다. 컨텐츠의 성공으로 비대해진 에고를 내려놓고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겸손하게 공부하는 태도만이 사소한 실수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비즈니스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이 현재 비즈니스 쪽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바로 오프라인 비즈니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 중에는 대규모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두두 퍼펙트는 사모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후 자신들만의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에 디즈니랜드를 건설하는 것이 두두 퍼펙트의 목표이고 NBA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오프라인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야망입니다. 그래서 NBA 출신을 사장으로 영입한 것이고요. 현재 전 세계 비디오 팟캐스트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티브 바틀렛 역시 토크 콘서트 등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티브 바틀렛은 마치 K-팝 아이돌처럼 토크 콘서트로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주리라는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퀼트 전문 유튜브 채널 미주리 스타는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직접 마을을 방문하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퀼트 업계의 디즈니랜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스트 비스트조차 중동에 비스트랜드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오프라인으로 향하는 걸까요? 디지털에서 콘텐츠로 발생한 트래픽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했을 때 큰 가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에서의 트래픽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모래성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 더 많은 트래픽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콘텐츠를 통해 발생한 트래픽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해서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좋은 경험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신뢰로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콘텐츠 비즈니스의 본질일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물건을 완판하는 걸 넘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디즈니가 수십 년 전에 완성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좋은 콘텐츠를 공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콘텐츠를 즐겁게 본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에도 와서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지금도 디즈니의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TMI지만 저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악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거의 무료로 공개하지만 한국 엔터사들은 콘서트와 팬사인회 등 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경험을 구축하며 K-팝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K-팝 아티스트만큼 월드 투어를 많이 하는 아티스트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넷플릭스마저 오프라인 경험을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유가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에서 컨텐츠로 만들어진 트래픽은 컨텐츠를 경험하고 나면 거의 모래알처럼 사라지지만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맺고 신뢰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관계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사라질 트래픽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고 한들 그걸로 단단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트래픽을 관계로, 관계를 신뢰로 만들어야 롱런한다고 믿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살아남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오래 살아남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거의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기 때문입니다. 컨텐츠 제작, 비즈니스, CS, 댓글 관리 등등 말이죠. 설령 직원이나 편집자를 뽑았다고 해도 사실 거의 모든 책임은 크리에이터가 다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번아웃이 오거나 슬럼프가 오면 모든 게 멈추거나 무너지기 쉽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뜻밖의 사실 중 하나가 이들에게는 3F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 벤처 시내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3F라고 부르는데요. 3F는 친구, 가족, 바보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망할 확률이 99%에 달하는 극도로 위험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바보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는 이런 3F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실제로 혼자 시작한 사람보다는 옆에 친구나 가족이나 응원해주는 동료가 있었던 크리에이터들이 잘 되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두두 퍼펙트는 처음부터 대학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고요. 이들에게 영감을 받은 미스트 비스트는 혼자 시작했지만 자신만의 크루를 결성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10대 농부 크리에이터로 주목받고 있는 카를로스 디아즈는 가족의 서포팅을 받으면서 사업과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스타는 회사의 가족만 30명이 넘을 정도로 가족 기업에서 시작해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퀼트 업계 신성이 되었습니다. 와인 장수에서 시작해 전 세계 주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가 된 게리 베이너척은 동생이 처음부터 형을 도왔습니다. 즉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3F라도 주변에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는 게 의외로 꽤 중요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문제야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다 하려고 해서 문제야 라고 네트워크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TMI지만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떻게 비즈니스를 구축했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한 슈퍼 유튜버 프로젝트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저는 관계나 우정, 신뢰, 다정함이 의외로 콘텐츠 창작자들 사이에서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진화학자들이 다정한 개체가 오래 살아남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혀 뜻밖의 조언일 수 있지만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다정함이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창작자로서 자신만의 우아한 도전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여러분께서는 자신만의 보랏빛소를 만들고 이를 꾸준히 키우고 개선하는 동시에 비즈니스가 전문 영역임을 인지하고 탐구하되 오프라인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고 다정한 우정을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책 슈퍼 유튜버에는 더 많은 사례와 내용이 담겨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성공 사례를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왜 제가 지금까지 컨텐츠에 매료되었고 인생 대부분을 왜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투자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의 본질은 성장이더라고요. 영화와 드라마는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이고 아이돌은 그 자체로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의 서사입니다. 저 또한 부족함이 많지만 컨텐츠 업계에서 그나마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도 컨텐츠를 통해 성장하고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자신만의 슈퍼파워를 구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슈퍼 유튜버의 저자이자 프로젝트 서먼을 운영하는 윤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